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블룸버그 오피니언 기사,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중국산 전기 승용차 얘기는 뭐 익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고 해야 하나요? 건설 중장비 쪽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중국 내부의 그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위기, 그리고 또 빠르게 발전하는 배터리 기술, 여기에 점점 강해지는 글로벌 환경 규제,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거대한 변화의 시작? 뭐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세 가지 요인이 충돌한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막 나가는지, 또 전기와 기술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중국 대표 주자죠. 세니중공업. 여기가 불과 4년 전만 해도 매출 83%가 내수였는데 와, 83%면 거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거의 내수에 의존했었는데 그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국내 매출이 3분의 2나 확 줄었다는 거예요. 3분의 2요? 83%에서 그만큼 줄었으면 야, 충격이 엄청났겠는데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에 딱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제 세니는 해외 매출 비중이 60%를 넘겼고요. 아, 벌써 60%나요? 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홍콩 증시에 상장, 그러니까 IPO를 하려는 거죠. 그걸로 한 15억 달러 정도 자금을 모아서 해외 매출을 지금보다 2배로, 두 배요? 네, 1,0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거의 19조 원까지 늘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와, 목표가 엄청나네요. 싸니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요. XMG, 줌리언, 리우공 같은 다른 중국 거대 기업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긴 내수 시장이 그 정도로 어려웠으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중국 주택 착공 건수가 2003년 이후 최저라고 하니까 아, 진짜 심각했네요. 네. 그러다 보니 이 회사들 자산 수익률이 말이 아니죠. 캐터필러나 코마추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 절반도 안 되는 5% 미만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5% 미만? 네. 그러니까 사라진 내수 시장을 어떻게든 메꿀 그 수출 시장이 정말 절실했던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근데 마침 또 수요가 있는 시장들이 나타난 거예요. 페르시아만 국가들, 오일머니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막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부다비 디즈니 테마파크나 리야드 신공항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일부 지역, 건설 시장도 분위기가 좋고요. 이런 상황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중국 중장비 수출이 확 늘어난 배경이 된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수출 공략하고 맞물려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전기화 같아요. 원래 건설 장비는 힘이 엄청나야 하니까 의뢰 디젤 엔진 이랬잖아요. 그랬었죠? 당연히 디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 특히 LFP 배터리 기술이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LFP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네,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이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안정성도 높고 결정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건설 장비에 쓰기 아주 딱인 거죠. 아, 그리고 성능도 이미 8시간 작업 시간은 충분히 버틸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8시간이나요? 그럼 하루 작업은 문제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조사기관 ID텍스 예측을 보면 전기 건설 장비 시장이 2044년까지 연평균 21%씩 성장해서 규모가 1,660억 달러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21% 성장률에 1,660억 달러.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이 LFP 배터리 기술이 중국 기업들한테는 해외 시장 뚫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이미 전기 버킬로더 시장의 3분의 1을 중국 제조사들이 만들고 있다는 걸 보면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막 확산되니까 견제도 만만치 않아요. 유럽연합, EU에서는 최근에 중국산 건설 기계에 최대 67% 관세를 때렸고요. 67%요? 엄청나네요. 네, 영국도 싸니나 류공 같은 회사 굴착기에 30% 넘는 관세를 매겼어요. 인도에서도 현지 합작사들이 수입산 중국 제품 관세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아, 역시 견제가 들어오는군요. 그런데 미국 상황은 기사에서 좀 다른 각도로 보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혹시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했던 대형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그 부분이 좀 그렇죠. 이 기사는 그게 자칫하면 캐러필라나 코마츠 같이 미국 시장에 많이 의존하는 기존 강자들이 뭐랄까 전기화 혁신을 서두르기보다는 그냥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자료에 나온 분석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점은 분명히 해야죠.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산업 경쟁을 넘어서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도시 공해 문제입니다. 도시 공해요? 건설 장비랑요? 네, 국제청정교통위원회 ICTCT라고 비영리 환경연구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중국의 건설 기계가 1,0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국 전체 도로 차량 4억 대가 넘는 그 차량들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뿜어낸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1,000만 대가. 4억 대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요? 네, 저도 보고 좀 놀랐어요. 와, 그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런던이나 파리 같은 주요 도시들이 요즘 저공해 구역, LEZ라고 하죠. 배출가스 많은 채는 못 들어오게 하는 구역. 이걸 점점 확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건설 장비가 도시 공해의 주범으로 딱 지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죠. 아, 진짜 그렇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도시들이 환경 규제를